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들은 추방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크 암살범에 걸린 현상금 수령인이 용의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윈저성 일대에서 제프리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을 겨냥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30대 뉴욕 남성이 자신의 성관계 제한을 거절한 16세 소녀에게 차로 돌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도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간 퇴비장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14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 테나플라이에 위치한 한 유대교 회당 앞에 개양돼 있던 이스라엘 국기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크의 암살에 환호하고 있는 비자로 온 외국인들은 추방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비오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하라며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SNS 등을 통해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마가 지지자들은 우파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청년 활동가 커크가 살해되자 이를 좌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크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을 맹비난하며 보복을 시사해왔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 폭력 자체에는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커크가 생전 백인 우월적인 주장을 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행사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커크의 사망 이후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설명하려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가치라며 긴장이 고조된 지금과 같은 순간에는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정치적 위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검찰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은 가중살인, 총기 중범죄,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크 암살범에 걸린 현상금 수령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상금이 막대하게 불어난 가운데 용의자의 부친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연인으로 추정되는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미국 내 좌우 문화전쟁에서 강성 우파를 대변해온 커크는 생전에 총기, 낙태 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여기에 용의자가 반감을 가지며 끝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은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 채팅방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수사 중이라며 이 규모는 20명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크 암살범에 걸린 현상금 수령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상금이 막대하게 불어난 가운데 용의자의 부친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27년간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로빈슨의 아버지가 연방수사국이 공개한 용의자 사진에서 아들을 알아본 후 좌수를 권했고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한 목사 지인까지 나서 설득한 후 로빈슨이 마음을 바꿨고 이후 당국에 신고하면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FBI 지침에 따르면 가족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 가족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체포의 역할을 한 아버지가 현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FBI는 찰리 커크 암살범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으나 이후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자금을 더하면서 현상금은 115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인사들은 윈저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성대하게 환영했지만 제프리 앱스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을 겨냥한 시위가 윈저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관련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16일 저녁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을 통해 입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미국 대사관저인 윈필드 하우스에서 하루 묵은 뒤 17일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윈저성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미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영국을 2번째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영국 왕실은 외국 국가정상의 2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는 윈저성 앞으로 직접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마중을 나왔고 양측은 전통 금장마차를 타고 근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성으로 입장했습니다. 이때 41발의 예포가 발사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극진한 예우와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날 윈저성 외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수분간 투사됐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와 앱스타인, 그리고 앱스타인의 공범인 맥스웰이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영상 투사에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왕실 시설 인근의 무단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윈저성 인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관광객과 시민들도 몰렸지만 수십 명의 반대 시위자들도 팻말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시위대는 윈저성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런던 도심에서는 약 3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앱스타인의 연락처 수첩, 생일책에 포함된 편지뿐 아니라 2019년 앱스타인 사망 직후 당시 법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윌리엄 바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통화에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에게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방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바 전 장관의 증언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전 앱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증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16세 소녀가 만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전 피해 소녀를 향해 성관계하고 싶다고 소리쳤다가 거절당한 뒤 보복성으로 차를 몰고 피해 소녀에게 돌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경 뉴욕시 한 교차로에서 16세 소녀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38세 남성 에드윈 크루스 고메스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인근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술에 취한 고메스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10대 소녀를 향해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만취 남성은 거절감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소녀에게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메스는 코너를 돌며 인도로 차를 몰았고 소녀를 기둥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피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어머니 역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 관리인은 숨진 소녀는 불과 석 달 전 이곳으로 이사온 주민이었으며 활기찬 아이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건물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메스는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먼저 때렸다며 내가 무례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나는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메스에게 살인미수 3건과 음주운전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고 오는 2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친환경 장례 절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간 퇴비화를 허용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간 퇴비장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14번째 주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 장례 문화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워싱턴주가 미국 최초로 합법화했고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도시들도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간 퇴비화는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흙으로 전환해 식물을 기르는 데 사용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 대신 환경을 고려한 선택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실은 인간 퇴비화는 존엄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례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후드슨 카운티의 홀리오 마렌코 주 하원 의원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존엄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흙과 미생물 등이 담긴 용기에 안치한 뒤 한 줌의 흙으로 만들고 이후 유족들은 퇴비를 유골함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나무 등에 뿌리는 퇴비장을 치릅니다. 이는 시신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고 매장할 토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캐톨릭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장례 시 전통적인 관 매장 방식을 선호하는데 먼 과거에는 시신을 화장하는 일조차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다양한 장례 문화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한 유대교 회당 앞에 개양돼 있던 이스라엘 국기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크시나 테너플라이 시장은 정치적인 혐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경 뉴저지 테너플라이 잉글 스트리트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불에 탄 흔적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유대교 회당은 회당 앞에 미국 국기와 다윗의 별이 포함된 성소수자 깃발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나란히 개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아침 차량을 몰고 유대교 회당 앞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훼손된 이스라엘 국기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조슬린 잉글리스 유대교 회당 사무국장은 회당을 섬기는 모든 가족들이 이번 이스라엘 국기 소각 사건으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훼손된 이스라엘 국기는 불에 탄 자국과 함께 구멍이 난 상태였으며 누군가 국기를 깃대서 억지로 찢어내려고 시도한 흔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템플 회당 앞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국기 훼손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이스라엘 또는 반유대주의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진아 시장은 또 테너플라이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증오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스라엘 국가 또는 국민을 향한 혐오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는 사건에서 목격했듯 정치적 증오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회당 측은 이스라엘 국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인 하이 홀리데이 시작과 함께 오는 월요일 교체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회당 측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자를 알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지워터의 한 세입자가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관리회사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3급 범죄인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스뷰 LLC는 지난 8월 27일 총 8,000불 정도의 임대료를 미납한 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가 집에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머겐 카운티 지역 스와팀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팀은 약 3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세입자를 체포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남성이 피츠버그 FBI 건물 정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FBI 특별수사관 크리스토퍼는 이번 사건은 FBI 건물을 표적으로 삼은 테러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위험 인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이 사건을 최대한 조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전직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그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미국 국기를 꺼내 문에 꽂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인 터보홀딩스 회장이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성공적인 재개관을 위해 $50,000를 쾌척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민사 박물관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미주 한인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는 이민사 박물관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사 박물관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많은 한인들의 바람을 이민사 박물관에 담아내겠다는 김민선 관장의 뜻과 활동에 적극 공감해 오랫동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이민사 박물관 재개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지난해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퇴관해 퀸즈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 계획입니다. 뉴욕 한글 뮤지엄 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욕 내 한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화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등 총 9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내년 중 뉴욕 순회 전시를 준비하고 뉴욕 공공도서관과 한글 교육 및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9도를 기념해 창립회원 579명을 모집하는 캠페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리아 갤러리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유스 아트쇼를 열고 4살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올리아 갤러리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순 한지를 사용해 아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2세들이 순 한국종이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한지 문화 세계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지 문화 체험에 올리아 갤러리 소속 작가님들과 함께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